만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이 수학. 네, 특히나 수학 가형 공부는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인강 통틀어서 현우진 선생님한테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첫 수능 때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과거다 보니까 부가적인 활동도 되게 많고 조기 졸업 준비하다 보니까 3학년 거까지 같이 좀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네, 시간이 정말 없었는데 수학 과학 같은 경우는 내신 공부를 하면서 했던 걸로 좀 많이 이어나갔어요. 문제 많이 풀고 제가 원래 풀던 방법으로 계속 풀었는데 어디서 뭔가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수학을 풀긴 푸는데 제 풀이의 한계점을 되게 많이 느껴가지고 이제 재수를 할 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 주어지니까 이런 풀이 방법을 좀 고쳐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현진 선생님 거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강의를 처음 접하면서 제 수학 방법을 좀 뜯어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원래 풀던 방법이 있지만 그걸 다 버리고 제가 수학을 처음 공부하는 것처럼 배워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 강 한 강 다 들으면서 현진 선생님처럼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귀찮고 되게 힘든 과정이었는데 원래 풀던 방법으로 풀면 금방 풀 수 있는 것도 되게 안 풀리고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쳤는데 그 과정을 좀 버티고 이겨내니까 나중에는 좀 이게 수학 실력이 전보다는 좀 레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학을 빨리 푸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고 수학 풀면 시간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100분을 거의 딱 맞추거나 그랬어요. 왜냐면 계산을 안 해도 되는데 계산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그런 풀이 방법이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좀 고치면서 깔끔한 풀이 방법 그런 걸 많이 배우다 보니까 지금처럼 빨라지게 됐어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그런 걸 만나면 쉽게 답지를 보거나 아니면 뭐 강의를 듣거나 그러지 않고 한 문제당 진짜 길면 1시간이 넘게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뭐 풀리면 되게 좋고 기쁘지만 이제 안 풀리는 게 훨씬 많은데 안 풀리더라도 고민하는 과정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는 과정이 실력 발전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혹시 그렇다면은 새로운 풀이법을 터득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풀이법을 바꿨는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하로 좀만 예시를 들자면 이제 입체도형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좌표축을 잡고 푸는 걸 되게 많이 썼었고 정사형 이런 걸 좀 이용해서 되게 많이 풀었었는데 유런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문제의 95%를 그렇게 풀었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처음엔 되게 당황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일단 그 방법으로 절대 안 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그 풀이 방법이 딱 보면 이제 떠오르지만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게 하니까 되게 처음엔 안 풀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몇 번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깔끔한 풀이 방법을 좀 많이 터득했던 것 같아요. 가형의 킬러 문제들을 다 풀어내셨어요. 수능에서 킬러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이제 첫 수능을 준비할 때 과고를 다니다 보니까 좀 수학은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을까라는 살짝 자만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제가 처음 6월 모의평가를 봤는데 그때 킬러가 이제 21, 29, 30번이잖아요. 근데 세 문제를 다 제가 거의 손도 못 대고 못 풀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풀어가지고 그때 좀 이제 현실 자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뒤부터 제가 정말 노력을 했던 게 그 드릴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이렇게 붙잡고 거의 한 문제당 1시간이 넘어가도록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드릴 한 20문제 풀면 15문제를 못 풀고 그랬었는데 고민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두 번째 풀 때는 좀 잘 풀리더라고요. 고민하는 과정이 되게 실력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가형 킬러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문제를 계속 붙잡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법 시도해보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역시 수학은 자기 틀을 깨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는데 한번 트고 나면은 이제 진짜 탁 이제 하는 트이는 것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탐구 과목에 얘기를 탐구. 해봐야죠. 이제 탐구 과목으로 생명과학 1이랑 화학 2를 보셨는데 둘 다 만점을 받으셨어요. 와, 근데 화투 만점은 와 진짜 이거 저는 화투는 쳐보기만 했지 화투는 공부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일단은 생명과학 1부터 혹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올해는 인강을 듣기보다는 좀 문제를 많이 푸는 방법을 했었고 이제 과거에 개념을 처음 공부할 때는 백호 선생님 강의로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 공부할 때는 이제 강의를 듣진 않고 기출 문제집이나 시중에 엔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걸 많이 풀어보면서 킬러 유형이 되게 많은데 어떤 유형에서 어떻게 푸는 게 제 입장에서 제일 효율적이고 빠를까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했었고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스킬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체화하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저만의 풀이 방법을 좀 정립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생원 같은 경우는 좀 저만의 풀이 방법이 되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생원은 좀 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풀이 방법이 저한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문제를 보면서 그냥 그런 걸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풀이 방법을 혹시 어떤 식으로 정립을 나가셨는지
혹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유전이 생원에선 제일 어려운데 제가 특히 어렵다 생각했던 게 비분리 쪽이었거든요. 비분리 같은 경우 그래서 문제에 나오는 건 거의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케이스를 좀 써보고 암기를 최대한 안 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생명과학 1이 타임어택으로 유명한 과목인데 시간이 안 모자르게 20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던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18 수능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2문제를 못 풀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시간이 부족했지만 올해는 시간이 좀 남게 된 이유가 저만의 풀이 방법? 이런 거를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한테 제일 맞는 걸 찾다 보니까 제가 썼을 때 굉장히 빠르고 제가 만든 거니까 또 머릿속에 차 있어가지고 빠르게 풀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간을 많이 뛴 것 같고 킬러 말고 비킬러 문제들을 빨리 푸는 걸 되게 많이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뭐 개념형 문제 같은 건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는 게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단축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아예 개념부터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개념 공부부터 시작하는 학생분들의 입장에서 3구 과목 공부법을 조금 더 세세하게 알려주신다면 또는 추천해주시는 공부법이 있다면 뭘까요? 생물 같은 경우는 제가 외우는 걸 싫어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생명과학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암기가 필요한 부분부터 확실히 베이스를 좀 다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암기가 됐다 그때부터 이제 준킬러나 킬러 소재들을 좀 다루기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타임어택에 대해서도 이게 처음부터 다 맞추겠다? 더 다 풀겠다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제 한 문제 정도는 못 풀어도 괜찮다. 한 문제를 못 풀더라도 나머지 19문제는 시간 내에 다 풀자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0문제를 다 풀려다가 오히려 2문제를 못 풀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 맞추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킬러 2개를 어중간하게 둘 다 풀다가 둘 다 못 풀었거든요. 그러니 그냥 차라리 한 문제를 계속 풀었으면 한 문제는 맞췄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거는 약간 네. 모든 이과생들의 고충일 것 같아요. 한 10분 남았는데 킬러 3개 남았어. 거기서 2개 골라야 돼. 약간 이런 느낌. 네. 무조건 만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아는 것부터 다 맞추고 킬러를 도전하는 식으로 과탐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이제 화투인데 이게 이름만 들어도 이게 이과생분들 사이에서 변태 과목이에요. 화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화투는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나 자료가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은데 화투에서 킬러 문제가 많이 나오는 뭐 특히 기체라던가 아니면 이제 계산 문제가 있잖아요. 관련해서 문제를 맞추시는 본인의 꿀팁이 있다면? 화투가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산이 정말 더러워요. 아, 계산이 이제 뭔지 알죠? 더러워지려면 네. 진짜 끝도 없이 더러워져서 화투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계산이 만약 중간에 한 번이라도 꼬이면 시험도 꼬이는 그런 느낌이라 타임어택도 굉장히 심해서 그걸 다시 계산하면은 시간이 또한 3, 4분 걸리기 때문에 평소에 좀 계산을 한 번에 빠르게 이렇게 하는 걸 연습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그 과정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계산 방법을 좀 자기만의 어떻게 해야 빨리 할까 이런 걸 많이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숫자들이 있거든요. 화투에서 계산할 때 이제 항상 나오는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상수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몇 개는 외워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혹시 화원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도 화투를 치고 싶다 수능으로 가능할까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 안 그러니까, 된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화학원을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화학에 대한 기초 베이스 그런 게 좀 있어야 화학투를 하는 게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양론에 관한 좀 이해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이제 화학투가 이제 마지막으로 악명이 되게 높아요. 화학투가. 그래서 학생들에게 선택 과목으로 좀 추천을 할 만한지. 투를 선택을 굳이 하시겠다면 저는 화투가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물투나 일단 생투는 저도 이제 살짝 손대기 싫은 과목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암기보다는 차라리 계산이 낫다 이런 화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얘기를 현빈님이 많이 해주신 부분이에요. 수험생분들에게 공부만큼 이제 중요한 게 멘탈 관리라고 해주셨어요. 혹시 수험생 시절에 멘탈이 흔들리거나 이제 혹은 슬럼프가 왔을 때 좀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제가 주위에서도 좀 알아줄 정도로 멘탈이 선천적으로 되게 강해요. 시험 볼 때나 공부할 때 막 멘탈이 무너지거나 그런 적은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슬럼프가 올 때 있더라고요. 슬럼프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공부를 정말 하기 싫고 뭘 해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이런 거잖아요. 슬럼프가 오면 저는 그냥 이제 책상 앞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 공부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나마 좀 더 재미있는 과목을 찾아서 좀
책이라도 펼쳐놨어요. 딴 그러게. 거 한다는 줄 알았는데 그나마 재밌는 방법이라고 하실 줄을 몰랐네요. 어떻게든 책은 보셨네. 네. 집중 안 될 때 딴 생각하다가 그냥 가끔 이렇게 좀 한 문제 정도씩 풀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그냥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원래 페이스로 복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슬럼프 왔을 때 따로 쉬거나 놀거나 그러진 않은 이유는, 그러니까 저도 원래 놀고 쉬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지만 슬럼프 때 그렇게 애매하게 쉬거나 애매하게 며칠 논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막 많이 풀리지도 않고, 이제 한번 놀기 시작하면 또 제 페이스를 다시 되찾는데 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게 하느니 그냥 공부 효율이 안 나오더라도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따로 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뭐라도 했던 것 같아요. 하기 싫으면 한국사 공부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보면서 아 공부했네 이러면서 정신승리. 저도 살짝 공부 안 될 때 한국사 인강 틀어놓고 그랬었어요. 갑자기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의 수험 생활을 돌이켜 봤을 때 수험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적이 잘 나오더라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실력이 괜찮다 싶어도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항상 공부를 하고 실력을 좀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약점은 다 있잖아요. 이제 100점을 받은 친구들도 어딘가에 약점이 항상 있을 텐데 그런 약점들을 좀 공부하기 싫다고 외면하지 말고 좀 계속 찾아서 파고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은 쉽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렇겠지만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그나마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실력이 많이 오를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국어가 제일 큰 약점이었거든요. 하루에 공부 시간에 거의 반 이상을 국어에만 투자하고 계속 그랬었어요. 지문 읽기만 해도 진짜 막 신물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걸 좀 참고 국어 계속 공부를 했더니 그래도 좀 실력이 많이 발전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제 현 실력이나 호불호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제가 모르는 부분,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걸 채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수험 생활은 정말 이제 버팀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죠? 하기 싫은 거 해야 그만큼 또 그래도 하다 보면은 느니까 성장폭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정말 이렇게 또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금쪽 같은 답변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수험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수험생분들께 한마디를 해주고 싶으시다면? 일단 시험을 결국 다 잘 보는 게 목표니까 평소에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약에 수험생활에서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멘탈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험생활 중간도 물론이고 시험 중간에도 멘탈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되게 불확실성이 크고 좀 불안감 이런 게 굉장히 클 테지만 좀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변에 막 너무 휘둘리지 말고 자기가 하던 공부가 있는데 주변에서 이게 좋다 그랬더니 또 이걸로 갈아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 번 선택한 거는 처음에 좀 신중히 선택을 하고 이제 선택을 한 뒤로는 꾸준히 자기가 하던 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남들이 뭐라 하던 내 길에 대한 좀 확신, 자신감을 계속 상기하고 불어넣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확신을 가져라. 공부에 대한 본인의 팬에 확신을 가져라. 실력도 중요하지만 자기에 대한 약점을 알고 자기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진짜. 그거 쉽지 않아요.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 연고TV 공식 인사와 함께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다음에 또 유튜브 이제 하실 때 저희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찾아갈 저희 테니까. 특히 둘 네. 진짜? 네. 어제 봤잖아요. 맞잖아요.